자, 194쪽 공간 좌표입니다. 자, 결국 수학상 때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학상 때 뭐 했어?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모든 평면 도형들을 어디에다가 옮겼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옮겨놓고 점, 직선, 원의 방정식으로 이 도형들을 관계식의 관점에서 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연습을 했다고요. 맞아? 우리가 앞단에서 열심히 배웠던 입체 도형들 전부 다 어디로 옮겨주시면 좌표에다가 옮겨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옮겨주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결국 공간을 나타내는 좌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던 X축, Y축 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냐? 이 X, Y축에 둘 다 수직한 이런 새로운 축이 하나가 더 필요하시다는 거야. 이래야지 이제 이 칠판이 공간 밖으로 휙 하고 튀어나오시지. 그래서 194쪽을 보면 좌표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X축, Y축 뿐만 아니라 무슨 축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냐? 이 X축, Y축에 동시에 수직한 Z축이라는 것까지 추가를 해서 공간을 나타내는 좌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일단 그리는 방법부터 자, 우리가 보통 좌표 평면을 나타낼 때에는 X축을 오른쪽 방향으로 가게끔 그리고 Y축을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그리시잖아. 맞아요? 자, 공간 좌표는요, 자, 여기에다가 Z축을 추가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실 수는 없으니까 조금 입체적으로 그릴 건데 자, 정해진 거는 없지만 자, 수학책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공간 좌표를 자,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이제 새로운 Z축으로 놓으시고 자, 오른쪽 방향을 Y축 그리고 얘는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앞으로 나오는 방향의 축을 X축이라고 놓고 이제 XY, Z축을 가지고 X좌표, Y좌표에 Z좌표까지 추가를 하시면 이제 공간상의 모든 점들을 좌표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X축, Y축, Z축, 좌표축을 이용해서 좌표 공간을 만드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얘가 공간이 됨과 동시에 X축, Y축, Z축에 의해서 평면도 생길 거야. 맞아요. X축과 Y축으로 만들 수 있는 X, Y 평면뿐만 아니라 이제 Y축, Z축, 이 칠판에 해당하는 Y, Z 평면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X축과 Z축 이렇게 칠판에 수직하게 만든 X, Z 평면이라는 것까지 세 개의 평면으로 구성이 될 거고 이 세 개의 평면도 마찬가지로 셋 다 수직한 평면이시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좌표 평면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야? X축, Y축에 의해서 이 평면이 몇 개의 면으로 나누어지는가 부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1, 2, 3, 4, 4구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맞아? 결국 평면은 X축, Y축에 의해서 4개의 구분되는 평면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얘를 식의 반대 방향으로 1, 2, 3, 4 하고 번호를 붙였다고. 그러면 X, Y, Z축 3개의 축에 의해서 그리고 저 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3개의 평면을 기준으로 자, 공간은 총 몇 개로 나누어지시게 되는 거야? 몇 개로 나누어지는지 보여요? 자, 일단 십자 모양만 생각해봐. 자, 요 평면이랑 요 평면에 의해서 공간이 몇 개로 나눠져? 4개로 나눠지죠? 여기에다가 내가 수직한 평면을 이렇게 탁 자르면 이 4개가 앞쪽으로, 뒤쪽으로 4개가 생기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 이 X, Y, Z 축을 기준으로 평면을 X, Y, Y, Z, ZX 3개의 평면이 생기시는데 이 3개의 평면에 의해서 결국 공간은 몇 개로 나누어지시게 되냐? 8개의 서로 다른 공간으로 나누어지시게 된다. 이 8개의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좌표 공간에는요 이 8개의 공간에다가 1, 2, 3, 4, 5, 6, 7, 8 하는 번호를 붙여놓지 않았어.
좌표평면에 1, 2, 3, 4하고 번호를 붙여놓고 2, 4 보면 하면 너네 머릿속에 바로 이 공간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좌표 공간에는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번호를 안 붙여놨기 때문에 이 8개를 구분짓는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좌표평면을 1, 2, 3, 4로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 1, 4면 하면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니? 그치, x, y 좌표에 부호가 바로 떠오른단 말이야. 우리 맨날 몇 싸우면 몇 싸우면 하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부호였잖아요. x, y 좌표에 부호였단 말이야. 보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좌표 공간에는 번호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 8개의 공간을 구분짓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되냐? x, y, z 좌표의 부호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는 몇 번째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점이 있으면 이 점이 적어도 8개 중에서 x, y, z 좌표가 어떤 부호인 공간 안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번호를 매기지 않고 부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됐어? 자, 그러면 이 부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왜 공간이 8개인지도 다시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x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y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z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은 결국 둘둘둘 해가지고 8개의 다른 공간으로 나누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해서 8개의 공간은 번호가 아닌 각각의 x, y, z 좌표의 부호를 기준으로 항상 체크하는 연습을 해주셔라 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개의 공간이며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녹색 박스에다가 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결국 우리가 공간 좌표 안에다가 입체 도형을 넣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x, y, z 좌표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밖에 없다. 마치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는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그냥 1, 2, 3, 4라는 번호를 붙여서 이야기했듯이 좌표 공간에서는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이 어느 공간인가를 나타내는 것을 숫자가 아닌 x, y, z의 부호를 가지고 매겨주셔야 된다. 그래서 바로 2번에 공간좌표 x, y, z 좌표에 대한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 거고, 그럼 결국 내가 이 칠판에다가 종이에다가 공간상의 점을 나타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투시도를 그려가지고 따져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A, B, C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찍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A, B, C인 육면체를 만들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이래서 공간좌표는 그림을 그려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간좌표 문제를 풀 때 저런 식으로 x, y, z축을요 입체적으로 그려서 푸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까 전에 내가 입체도형 문제를 풀 때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항상 평면 기준으로 단면화를 해가지고 심플한 그림을 그려서 파악하는 연습을 할 거라는 거지. 매번 어떻게 저렇게 x, y, z축을 잡아가지고 막 직육면체 잡아서 점을 찍습니까? 힘들다는 거야. 됐어요? 문제로 보여드릴 거고, 자, 그 옆에 수선의 발의 좌표에다가 별표 좀 칠까? 자, 우리가 공간 좌표에서 이 8개의 공간을 구분 짓는 것만큼이나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수선의 발에 대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왜냐면 이게 공간이 되어버리면 좌표평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거나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였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는 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다가도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평면에다가도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수선의 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근데 이 수선의 발이라는 걸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 결국 내가 어떤 점을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건 뭐야? 그 수선의 발은 곧
어디 위에 점이 되신다는 소리야? 요 점을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은요 어디 위에 점이 되셔? x축 위에 점이 되신다고요. x축 위에 점이라는 거는요 뭐만 살아남는다는 소리야? 원래 점에 x좌표만 살아남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됐어요? 우리 좌표평면에서도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x좌표만 살아남고 y좌표는 돌아가시잖아요. 0이 되신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은 x축 위의 점일 거기 때문에 원래 이 점이 가지고 있던 좌표에 x좌표만 살아남는다. y축도 마찬가지고 z축도 마찬가지겠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축에 내린 수선의 발뿐만 아니라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면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그 점은 어디 위에 점이 되시는 거야? 그래, xy 평면 위에 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원래 점에 무슨 좌표가 살아남으시는 거야? x좌표, y좌표가 살아남으시는 거예요. 됐어요? 요런 느낌으로 수선의 발은 항상 그 축 위에, 그 평면 위에 점이 되신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 원래 점이 a, b, c잖아. 그러면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그 축 좌표 정보만 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되신다. 평면 위에 좌표 정보만 남고 나머지 z좌표는 그냥 0이 되어버리시면 yz, zx도 마찬가지겠지. 됐어요? 자, 이 수선의 발을 기준으로요 어디까지 생각이 연장이 되시면 되냐? 그 밑에 대칭이동까지 생각이 연장이 되시면 돼. 자, 결국 대칭이동이라는 건 뭐야? 자, 내가 이 점을 x축 대칭이동을 시키고 싶다고 하면, 자, 대칭이동은 뭡니까? 직선이 있으면 항상 이 점을 수직하게 요렇게 내린 다음에 정확히 이 길이만큼 요렇게 똑같이 접으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결국 대칭이동은 수선의 발을 무조건 거칠 수밖에 없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수선의 발을 따라서 점을 옮기게 되면 결국 이 원래 점의 x좌표는 변함이 없으시겠네. 맞아요? x좌표는 그대로 a가 되면서 정확히 이 점의 반대 방향으로 누구가 y좌표랑 z좌표가 반대 부호가 되시겠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왜? 이 길이랑 정확히 똑같은 길이의 반대편에 위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됐니? 그러면 축이 아니라 내가 평면의 기준으로 대칭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평면을 기준으로도요 대칭이동은 수선의 발을 들렀다 가시기 때문에. 그죠? XY 좌표는 그대로 A, B가 되실 건데 이제 이 반대편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Z좌표가 반대 부호가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대칭이동은 축이든 평면이든 이 축에 해당하는 성분 그리고 평면에 해당하는 성분은 그대로 냅두고 나머지 성분이 전부 다 뭐가 되신다? 반대 부호가 되신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되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공간상이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라고요. 평면처럼 심플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적으로도 너네 머릿속에 수선의 발과 대칭이동이 정리가 되시면 좋겠다. 됐어요? 자, 이것만 너네가 잘 받아들여 주시면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뭐야? 수학 3때 배웠던 모든 내용하고 정확히 겹치는 내용 되실 거예요. 됐죠? 자, 공간 좌표는 너네가 딱 이거 두 개만 잘 머릿속에 받아들여 주시면 돼. 그리고 요 두 개의 관점에서 너네가 문제를 보는 연습만 해주시면 나머지는요 수식적인 부분은 다 이미 우리가 수학 상태 했던 내용들일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대칭인 점의 좌표가 왜 이렇게 되는가? 마지막 원점 대칭도 있어요. 원점 대칭은 항상 그렇듯 모든 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대칭 이동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서 일단 기본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볼게요. 198쪽 필수 예제 1번 2, 3,5 이제 Z 좌표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그럼 얘는 어디 위에 점이 되시는 거다? 그래, Z축 위에 점이 되시기 때문에 A, 0, B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있어? 없어. Z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Z 좌표만 남고 다 돌아가시는 거야. 됐어요? Z축 위의 점이 되시기 때문에 X, 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뭐야 왜 이렇게 쉬워? 그러면 X, Y 좌표만 살아남고 Z 좌표는 돌아가신다. X, Y 평면 위의 점이 되기 때문에 Z 좌표가 0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그 밑에 필수예제 2번 3,2,-4다. 아 얘는 Z 좌표가 음수인 공간에 있겠구나. 그럼 요 점과 X축 대칭인 점이다. 자 이번엔 수선의 발이 아니라 뭐야? 대칭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그대로 살아남는다고?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X 좌표만 그대로 살아남는다고. Y랑 Z는 반대 보호가 되십니다. 됐죠? 자 외워서 쓰셔도 되지만 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면 좋겠어요.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 성분, 그 좌표는 부호가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Q와 다시 P가 아니라 Q예요. Q를 ZX 평면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 점은 X랑 Z는 그대로 살아남고 누가 Y 좌표만 반대 부호가 되겠구나. 그죠? 아직까지는 우리 점의 좌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죠? 수선의 발과 대칭 이동이 어떤 느낌이신가만 잘 받아들여 주시라는 거야. 여기에 플러스 무엇까지 8개의 공간이 무엇으로 구분이 되는가까지 머릿속으로 계속 문제를 풀 때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랑 상관이 없더라도 항상 염두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문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나는 이 뒤에 내용들 후루룩 딱딱 빠르게 설명할 겁니다. 이제 할 얘기가 없어. 199쪽 9점 사이의 거리. 9점 사이의 거리는 뭐야?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맞아요? 좌표 평면에서도 2점 사이의 거리는 x 차이, y 차이를 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어요. 그러면 공간상의 2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자, 공간상의 점이라는 건 항상 뭐가 만들어져야 돼? 직육면체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2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직육면체의 대각선이 되시겠네. 직육면체의 대각선도 마찬가지로 뭐야? 가로 세로 높이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x 차이, y 차이 가지고 제곱해가지고 2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했으면 좌표 공간에서는 x 차이, y 차이, z 차이를 가지고 2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피타고라스 정리로 만들어주시면 되겠네. 어렵니? 안 어렵죠? 우리 루트 안에다가 z 차이 제곱만 하나 더 더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어렵지 않아. 문제를 봐. 필수예제 3번 2,1,3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인 점. 자, 따라가 봅시다. 자, 이제는 2점 사이의 거리까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라는 소리예요. 자, 2, 1, 3 그리고 xy 평면에 자, 대칭인 점이다. 그러면 누가 바뀌어? z 좌표의 부호가 바뀌어. 자, z축의 대칭인 점 뭐가 바뀌어? x, y 좌표 부호가 바뀌어. 맞아? 그럼 이제 점의 좌표가 아니라 QR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뭐다? QR의 길이는 x 차이 4, y 차이 2, z 차이까지 6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x2 x1 이 지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차이 가지고 항상 제곱해서 집어넣었잖아. 그래서요 거기에 z 차이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럼 바로 2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우리 세 점이 주어지면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야? 세 변의 길이야. 맞아요. 좌표 평면 때도 그랬어요. 얘는 아직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높은 확률로 100%겠지. 직각삼각형일 확률이 높아요. 자, 봐. 자, A, B의 길이는
차이는 1, y 차이는 2 제곱합시다. z 차이까지 루트 6이 되시고요. bc는 x 차이 3, y 차이 빵, z 차이 3, 18. 자, 루트 밖으로 안 뺄게. CA는요, x 차이 2, y 차이 2, z 차이 4. 뭐야? 24야? 와우.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 딱 만족하는 세변의 길이죠? 맞아? 누가 빗변이야? 요게 빗변이야? 그럼 이게 밑변 높이겠지? 맞아?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가지고 찾아주시는 거다. 됐어요? 그럼 필수예제 4번. 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의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실 거예요.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뭐야, 수학 3 때도 똑같은 문제를 봤었다고요. 근데 x축 위의 점이면 누구만 살아남으시는 거야? x좌표만 살아남으시는 거니까 미지수는 하나만 있어도 되겠네. 맞아요? 네, 이게 공간상의 점이면 이제 미지수 3개짜리 문제가 되시는 거거든. x축 위의 점이면 미지수 하나짜리다. 그러면 같은 거리라 그랬으니까 AP랑 BP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x 차이 그리고 y 차이 z 차이는 빵빵이니까 요렇게 다시 x 차이 y 차이 z 차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2차 방정식처럼 생겼지만 사실 2차 방정식이 아니라고요. x제곱 날라가신다는 거지. 됐어요? 어렵지 않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할 겁니다. 바로 2번. 두 점과 xy 평면 위의 점 C에 대해서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점 C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xy 평면 위의 점 C라고 했으니까 미지수가 몇 개면 되는 거야? 2개면 되는 거죠? x, y 좌표만 있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든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한 변의 길이는 a, b 가지고 구해주실 수가 있네. x 차이는 1, y 차이도 1, z 차이는 2니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6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a, b뿐만 아니라 a, c도 루트 6이어야 되고 b, c도 루트 6이어야 되면 맞아요? 자연스럽게 a, b에 대한 식 2개를 찾아주실 수가 있겠네. 연립도 가능하겠네. 됐어요? 이런 느낌이야. 결국 개념적으로 그리고 문제 유형적으로 새로운 문제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수학 3 때 배웠던 문제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무엇만 추가한다? Z좌표만 추가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쓴다는 거지. 됐니? 어렵지 않아. 넘어가세요. 오, 필수예시 5번 정사형 이야기한다. 근데 정사형은 뭐였어? 됐어? 그러면 좌표 공간에서는 정사형도 구하기가 무진장 쉽겠다. 우린 이미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정사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 정사형은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놓지만 알면 좌표는 그냥 나온다는 거죠. 자, 봐. 필수예제 5번. 자, A점, B점이 있는데 자, A, B의 XY 평면 위로의 자, 정사형의 길이를 지금 바로 물어보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아까 정사형 단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 내가 원래 넓이랑 정사형의 넓이를 코사인 없이 구할 수 있으면 거꾸로 무엇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코사인을 찾아주실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느낌이에요. A라는 점, B라는 점을 가지고 선분 AB를 만들 건데 자,
일단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자 그랬으니까 xy 평면 위로 자, 정사형을 내린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싶다. 그러면 A는 누구만 살아남는 거야? X좌표, Y좌표만 살아남으시는 거야. B점도 마찬가지겠지. 맞아요? Z좌표는 다 돌아가시고 X, Y좌표만 살아남으면 결국 정사형의 길이라는 거는 얘네 둘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 그럼 얘는 Z좌표 필요 없이 X 차이, Y 차이만 보시면 되네. 3, 4니까 5겠구나. 됐어? 자, 그러고 나서 뭘 해주시면 돼? 원래 선분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돼요. 원래 선분은 X 차이, Y 차이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었어? Z 차이까지 있었어. 3, 4에 Z 차이가 오면 자, 원래 선분 A, B는요 3, 4, 5 해가지고 루트 50, 5 루트 2가 원래 길이였다는 거야. 됐어요? 나는 이제 좌표를 알면 원래 선분의 길이도 알 수 있고 정사형,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마찬가지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정사형의 길이도 찾아주실 수가 있다. 그럼 뭐다? 얘네 둘을 가지고 결국 A, B라는 선분이 X, Y 평면하고 몇 도 각을 이루는지 코사인 값을 찾아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5루트 2가 5가 됐으니까 결국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가 되시겠지. 오! 뭐야? 특수각이잖아. 결국 AB는 XY 평면하고 45도 각을 이루고 있겠구나. 됐죠? 우리가 정사형 단원에서 이야기했던 넓이를 이용해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했던 거에 연장선상으로 좌표를 알고 있으면 더더욱 정사형 문제는 개이득이 되신다라는 거를 이 필수 예제 5번을 통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원래 길이, 정사형의 길이를 찾을 수 있으면 각의 크기, 코사인을 찾아주실 수가 있어. 자, 필수 예제 6번. 자, 두 점과 x, y 평면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오, 뭐야?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니? 우리 수학상에서요, 이런 문제 풀어보지 않았습니까? A랑 B가 여기 뿅뿅 있고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 그리고 2차 곡선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문제 풀어봤잖아요. 자, 꺾인 선분은 최소값 구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대칭이동 하셔야지. 왜? 꺾인 선분 가지고는 최소값 찾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대칭이동을 하면 어떤 성질이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연결하나 이렇게 연결하나 합동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다는 점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꺾인 선분보다는 뭐다? 대칭이동을 해서 일직선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됐어요? 잘 봐. 내가 여기에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가. 자, 우리는 이거를 자, 공간좌표상에 자, P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어? XY 평면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매번 저런 식으로 그릴 게 아니라 그냥 이 XY 평면을 여기 마치 X축 그리듯이 직선의 형태로 그려주시면 자, 이 XY 평면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두 개의 공간은요, 위쪽은 누가 Z좌표가 양수인 구간이고요, 아래쪽은 누가 Z좌표가 음수인 공간이실 거란 말이야. 근데 자, 주어진 A, B점은 둘 다 뭐야? Z좌표가 양수야. 맞아?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구분을 지어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두 점을 찍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꺾인 선분이 되지 않고요. Z좌표가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야. 자, 이러면 대칭이동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자, 이거 공간좌표 문제 풀다 보면요, 자,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점 대칭이동 시켜가지고 두 점 연결하시는 미친놈들 많아요. 자,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야. XY 평면 기준으로는 Z좌표의 부호가 같은가 다른가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같으면 이제 AP, BP는 꺾인 선분이 되시기 때문에 뭘 해야 돼? 대칭 이동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근데 만약에 Z좌표가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야. 그럼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 얘네 둘이 연결만 해주시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XY 평면을 지나갈 거잖아요. 그래서요. 조심하시라는 소리야. 가끔 한 문제씩 나와요. 너네들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실수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옮겨보자. 자, A.2,4,1을 XY 평면 대칭 이동을 시키면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고? Z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자? 얘네 둘이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결국 이 P점의 좌표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성분 길이 합의 최소값만 찾아주시면 되니까 요 점과 요 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실 거다. 됐어요? 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수학상 때 풀었던 문제를 공간 버전으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다. 그럼 바로 2번. 자, 이번에도 두 점이 주어져 있고 이번에는 YZ 평면 위의 점이에요. 자, 원래 YZ 평면은 칠판 바닥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YZ 평면을 그냥 X축처럼 그려버릴게요. 그러면 이 YZ 평면을 기준으로 위쪽은 누가? X가 양수, X가 음수.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두 점을 봐. 웬열! 이게 그 문제네. 뭐야? A점은 X좌표가 음수시고요. B점은 X좌표가 양수야. 오! 정확히 이런 상황이시라고요. 그럼 이 문제는 대칭 이동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냥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곧 뭐다? AP 더하기 BP의 최소가 되실 거다. 됐죠? 정확히 내가 얘기했던 두 가지 예시가 바로 1번, 바로 2번이라는 거예요. 됐죠?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대칭 이동하시면 망한다는 거예요. 됐죠? 적어도 기준이 되는 평면을 그려놨으면 이 평면을 기준으로 내가 얘기했잖아. 부호 항상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됐어요? 공간이 어떤 부호를 가지는 공간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됐죠? 요것만 조심을 해주시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문제들 전부 다 우리가 수학상 때 봤던 바로 그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야. 됐죠? 206쪽으로 가. 내분점, 외분점 다를까? 아니. 자, 우리 수학상에서 내분점, 외분점 어떻게 찾았어?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과정에 X좌표랑 Y좌표가 막 섞입니까? 네. 어떻게 했어?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했어요. 맞아? 무엇을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좌표 평면 기준으로 한 번만 보여드릴게.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요. 내가 A, B 성분의 M 대 N으로 내분을 하든 외분을 하든 이 점을 찾고 싶다고 하면 이 점을 어떻게 X좌표는 X좌표대로 이 점과 이 점을 M 대 N으로 내분을 해주시면 왜? 닮음이잖아. 맞아요? 뭐야? N. Y좌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N 대 N으로 내분을 해주시면 됐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해서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은 항상 뭐였어?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였다고. 그럼 거기에 Z좌표가 추가가 돼. 달라지겠니? 아니지. 추가된 Z좌표도 마찬가지 Z좌표는 Z좌표끼리 그냥 M 대 N으로 내분, 외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어렵지 않은 공식이야. 새로운 공식이 아니시라고요. 됐어요? 외분점, 내분점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심지어 벡터 단원에서도 우리 외분, 내분하고 관련된 벡터 종점 처리하는 거 공식으로 연습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느낌으로 Z좌표가 추가가 된데 Z좌표 또한 따로 M 대 N으로 내분을 해주시면 되겠다. 중점 더해서 2로 나눈다. 무게중심 더해서 3으로 나눈다 라는 사실은 점이 추가가 돼도 Z좌표가 추가가 돼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일 거다. 됐습니까? 문제도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실 거예요. 필수의 제 7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자, 연습 삼아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A는 마이너스 1,1,3, B는 4,5,0. 자,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할 때 뭐야? 2대 1은요.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라 그랬고 내분은 뭐야? 더하는 거잖아. 3분의 2는 B에 1은 A에 마찬가지로 더해주시는 거라고. 됐어요? Y좌표도 마찬가지 3분의 2는 B에 1은 A에 다 9가 되니? Z좌표도 마찬가지예요. 2는 빵에 1은 3에 그러면 내분점은 몇 콤마 몇 콤마 몇이 되시겠다? 3,1이 되시겠다. 내분은 뭐야? 빼시는 거잖아요. 2 빼기 1은 1이니까 분모 생략하면 우리가 정확히 내분에서 썼던 얘네들을요 이제 빼기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지. 이거 뭐야? 0 빼기 3이 0 더하기 3이었죠? 빼기 3 요렇게 됐어? Z좌표만 그냥 추가가 되는 겁니다. PQ의 중점 뭐 이런 건 일도 아니라고요. 됐어요?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다시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필수예제 8번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동그라미 쳐라.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사각형 A, B, C, D라고 하면 네 점 아무렇게나 A, B, C, D 매기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한 방향으로 A, B, C, D를 적어주셔야 문제의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도 의미상 맥락이 맞을 거라고. A점, B점이 있고 뿅뿅. 자,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뿅뿅. 그럼 이거 가지고 무엇을 찾아주실 수 있겠다? C랑 D가 자연스럽게 나오신다는 거야. 왜?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제일 많이 쓰는 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됐어요? 우리 수학상에서도 했던 거야. 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를 수학상 이하의 관점을 생각을 하면 뭐다?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그래서 결국 이 대각선의 교점은 무엇일 거기 때문에 대각선 AC든 BD는 중점일 거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 알고 이 점의 좌표 알면 당연히 얘도 나와야지. 더해서 뿅이니까. 맞아요? 이 점의 좌표 알고 이 점의 좌표 알면 얘도 당연히 나오셔야 된다고요. 됐어요? C랑 D는 다 나온 점이다 라는 거지.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어려운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됐어요? Z 성분이 추가가 되고 Z좌표가 추가가 돼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 210조 필수예제 9번. 뭐야 재미없다. 넘어가자. ABC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Z좌표도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려운 내용 아니시니까. 자, 이 부분. 자, 수학상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다시 계산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2쪽. 구의 방정식. 드디어 마지막 단원입니다. 사실 이 구의 방정식도 두 점 사이 거리랑 내분점, 외분점 마냥 누구랑 매치가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 원의 방정식이랑 매치가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결국 9라는 도형도 점의는 어때? 한 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라는 거는 원대랑 똑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평면에서 공간으로 넘어가면 봐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이제 이렇게만 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다 보면 이 점은요 결국 무엇을 그리겠어? 9를 그릴 거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구의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도 결국 뭐다? 원의 방정식 때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한 점은 구의 무엇이 되고 중심이 되시고 중심 A, B가 아니라 이제는 공간 좌표이기 때문에 C로부터 자, 같은 거리는 뭐가 되시고 반지름이 되시고 점의 자취는 뭐가 되신다? 미지수 x, y, z가 되신다. 그러면 자,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셔야 되네. 맞아요? 결국 구의 방정식도 원의 방정식처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나온 x, y, z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실 거다.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면 구의 방정식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 기본형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형은 항상 뭐다? 랜드마크가 원점이시다. 그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방정식은 이제 Z까지 생각을 하면서 식을 세워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표준형 평행 이동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 Z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중심이 정확히 원점에서 A, B, C로 옮겨지시겠지. 그리고 이걸 다 풀어 헤치면 무슨 형이 되신다? 일반형이 되신다. X제곱, Y제곱, Z제곱에 이제 부수적으로 생기는 X의 개수, Y의 개수, Z의 개수에다가 상수의 반지름 제곱까지 싹 다 합쳐서 상수함 D라고 해주시면 자, 원의 방정식은요 미정계수 몇 개짜리 문제였냐? 3개짜리 문제였단 말이야. 구의 방정식은 미정계수 4개짜리 문제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떤 하나의 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의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하시겠다? 4개가 필요하시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 4개의 정보는 중심의 x, y, z 좌표와 반지름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일반형을 가지고 구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구 위에 몇 개의 점이 있어야 되냐? 4개의 서로 다른 점이 있으셔야 된다. 됐죠? 그래야지만 A, B, C, D 미지수 4개를 찾아주실 수가 있으니까. 됐죠?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틀은 원의 방정식 때랑 다르지 않아. 다만 구에서는 이제 미정계수가 4개짜리인 방정식이 되다 보니까 조건이 문제에서 4개가 필요하실 거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212쪽에 구의 방정식 괄호 1번 표준형이라고 적어주시고 괄호 2번 기본형이라고 적어주시고 오른쪽에 큰 3번에다가는 일반형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다. 자, 근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도요 그냥 단순히 미정계수 3개짜리라고만 원의 방정식을 구한 게 아니라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자,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하고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했었단 말이죠. X축에 접하는 원은 누가? 반지름의 길이가 정확히 뭐가 되시는 거야? 그치, 중심의 Y좌표가 되시는 거고 Y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정확히 중심의 X좌표가 되시는 상황이면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똑같으면서 걔가 뭐가 되신다? 반지름이 되시는. 다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를 조심을 해주셔야 되냐?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같은 부호인가 반대 부호인가 부호에 대한 이야기로 해주셨었다고요. 됐어요? 비슷한 느낌의 우리가 부의 방정식을 축에 접하는, 그리고 좌표 공간은 이제 평면 x, y, y, z, zx 평면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각각의 평면에 접하는 부의 방정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일단 축보다는 평면에 접하는 부의 방정식이 훨씬 심플하기 때문에 x, y 평면에 접하는 부가 있다. 그러면 자, 이건 xy 평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필수 예제 풀었듯이 xy 평면을 그냥 x축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나는 평면 못 그려요. 자, 여기에 접하는 부라는 거는 자, 이렇게 위쪽으로 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쪽으로 접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결국 이 경우에는 부의 반지름이 정확히 뭐가 되시겠다? 절대값 중심의 그치 z좌표가 되시겠다. 됐어요? 결국 반지름이 절대값. 자, 왜 절대값이야? 아래쪽에 접하면 z좌표는 플러스 해주셔야 되니까. 됐어요? 결국 z좌표랑 관련 있는 값이 되실 거기 때문에 자, 부의 방정식이 미정계수 몇 개짜리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3개짜리 문제로 줄어드실 거라고요. 그러면 xy 평면에 접하는 부는 어떻게 만들어주시면 되냐? x좌표, y좌표, z좌표가 있으면 이제 반지름은 c제곱 해주시면 된다고. 여기에는 절대값을 붙일 필요가 없죠. 어차피 제곱이기 때문에. 맞아요? 절대값은 그냥 제곱을 해주시면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냥 하나의 평면이 아니라 2개의 평면에 동시에 접한다. 그리고 3개의 평면에 동시에 접한다고 하면 자, 부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 주셔야 되냐? 자, xy 평면과 yz 평면이 있다.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그리신 거냐? y축을 이렇게 그려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됐어요? xy 평면, yz 평면 동시에 지금 같이 있어야 되는 축이 y축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부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시고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아까 무슨 좌표였어? z좌표랑 같아야 됐고, 마찬가지로 중심의 무슨 좌표랑도 같아야 돼? x좌표랑도 같아주시면 되겠지. 맞아요? 자, 결국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 그리고 z좌표랑 같아야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절대값이 2개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자, 무엇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돼? 부호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부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자, x좌표랑 z좌표가 같다 그랬고 반지름도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 미정계수가 2개로 줄어버리신 거거든요. 맞아요? 자, 근데 이렇게 적다 보면은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 만약에 중심의 x좌표랑 z좌표가 같은 부호야. 그럼 뭐야? 그냥 똑같이 마이너스 a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하나 부호를 반대로 뒤집어 줘야지만 제대로 된 미정계수가 나오실 거라고요. 됐어요? 자, 이거 부호 제대로 안 적으면 100% A값 허수가 돼서 나올 겁니다. 됐어요? 항상 절대값이 2개가 붙을 때는 자, R자리에다가 그냥 얘를 집어넣을 때는 제곱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네 둘을 적을 때는 부호를 조심해 주셔야 된다. 됐죠? 그러면 세 좌표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부다. 뭐야? 마찬가지로 x, y, z 좌표가 다 같고 그게 반지름이랑 같다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더더욱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셔야 된다? 부호를 조심하셔야 된다. 됐어요? 항상
동시에 접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 절대값 때문에 부호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자, 평면에 접하는 구는 마치 우리가 축에 접하는 원을 구했듯이 비슷한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축에 접하는 구는 이제 느낌이 좀 달라. 이게 봐봐, 평면을 기준으로 구가 접하면은요, 네. 평면을 기준으로 구가 접하면요, 그냥 반지름의 길이가 Z좌표 해주시면 되는데, 축에 접하는 구는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붙은 느낌이에요. 그죠? 꼭 평면 위로 이렇게 올라갈 필요 없이, 자, 축에 접하는 구는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 수 있는 상황이시란 말이야. 맞아요?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서, 자, X축에 접하는 구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반지름을 어떻게 세팅을 해주셔야 되냐? X축이 있고 여기에 구가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결국 구도요, X축을 접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반지름하고 수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요 반지름은 결국 뭐가 되시는 거야? X축에 내린 수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맞아요? 평면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은 직관적으로 딱 Z좌표다, X좌표다가 보였으면 이제 축하고 접하는 구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결국 구의 반지름이 X축하고 수직한 상황이면 이 만나는 점이 곧 뭐야? 구의 중심에서부터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됐어요? 근데 우리 수선의 발은 뭐만 살아남는다 그랬어? X좌표만 살아남는다 그랬죠? 자, 구의 중심이 A, B, C고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A, 0,0이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시는 거예요? A는 사라지고 B, C에 의해서 결정이 되시는 거예요. 오, 미쳤나봐. A가 사라지는데 B랑 C에 의해서 결정이 되시겠지. 그래서 이래서 내가 제일 초반에 수선의 발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야.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려면 우리가 이 수선의 발에 대한 거를 제대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Y축에 접하는 구다. 뭐야? 접하는 점이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일 거니까 이번에는 반지름이 뭐가 되겠어? B는 사라지고 루트 A제곱 더하기 C제곱.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주셔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됐죠? 반지름이 심플한 모양이 아니시기 때문에. 됐죠? 자, 구의 방정식을 세운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런 느낌이겠지. 중심이 A, B, C면 반지름 제곱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들어가는 상황일 거예요. 됐죠? 거기 214쪽 보충학습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축에 접하는 구는 그냥 한 축에 접하는 구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 평면에 접하는 구는 두 평면, 세 평면에 동시에 접할 때 무엇을? XYZ 좌표에 부호를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이 구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 있는가, 중심이 어느 공간상의 점인가 부호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죠? 오른쪽 페이지에는 두 구의 위치 관계는 두 원의 위치 관계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결국 두 원이든 두 구든 우리는 뭘 보는 거야? 반지름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를 해주시는 거야. 됐죠? 어려운 내용 아니라 수학상에서 한 번씩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넘어가시면 이 부분 기본적인 내용과 축하고 평면에 접하는 구를 가지고 결국 우리는 뭘 할 거냐? 미정계수 개수를 하나 둘씩 줄여나가는 일을 할 거다 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지? 필수예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필수예제 10번 중심이 뿅뿅이고 점을 지나간다. 중심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점은 하나지만 정보는 3개나 알려주신 거다. 난 뭐만 알면 된다? 반지름만 알면 되니까
9 위에 점하고 여기 있는 중심 사이에 거리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루트 x 차이 1, y 차이 2, z 차이 3 해서 루트 14 해주시면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구의 방정식 세우는 건 이거 아니지. 됐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돼. 바로 2번 지름의 양끝점이다. 뭐야? 어떻게 해주시면 돼? 중점이 9의 중심이시고 이 두 점 사이 거리 반띵 탁 그러면 반지름이 나오시는 거잖아. 됐어요? 원의 방정식 때랑 똑같아.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랑 내분점을 그냥 Z 성분 가지고 똑같이 구해주신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아이고 필수예제 11번 4점이 주어져 있다. 무엇을 이용하시는 거다? 거기도 적혀 있잖아. 무슨 형? 일반형. 그래도 얘는 다행인 게 0이 무진장 많아요. 점에 000에 110에 2빵빵에 231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일반형에다가 4점 집어넣고 A, B, C, D 연립을 해주시면 된다. 자, 원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빵빵빵 집어넣으면 D는 없어지시거든요. 맞아? 그러면 그냥 A, B, C에 대한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아마 이것보다는 저 밑에 있는 4점 문제가 더 어려우실 거야. 됐어요? 그리고 필수 예제는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쭉쭉쭉쭉 넘어가지만 저 밑에 241번 같은 문제 다음 방정식이 9를 나타내도록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일반형은 아무 때나 원이나 9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 일반형이 주어져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 완전제곱식부터 만들어야지. 자, 그러고 나서 싹 다 정리를 했더니 우변의 상수항이 음수가 돼버려? 안 되죠. 우변은 항상 뭐여야 돼? 반지름 제곱이어야 돼. 됐죠? 다 수학 상이에요. 됐니? 비슷한 느낌으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드는 연습도 해주시라는 소리고. 자, 필수예제 12번. 자, 마찬가지다. 자, 9의 방정식이 일단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 y제곱에 2ay z제곱에 플러스 2z면은 자 완전제곱식 우리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만들어 봤잖아. 맞아요? 자 그러고 나서 3을 넘기고 자 이거 완전제곱식 만드는 과정에 1 얘 만드는 과정에 a제곱 얘 만드는 과정에 1 됐어요? 표준형 만들어주시면 xy 평면에 접한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랑 똑같다는 소리야? Z좌표랑 같다는 소리야. 됐어요? 그러면 얘는 1이 돼야 되겠구나. A값 찾아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2번 1,5,4를 지나고 xy, yz, zx 평면에 전부 다 접한다. 개이득이지. 뭐야? 중심에 x, y, z 좌표가 전부 다 똑같은 거야. 다만 자, 이렇게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를 만들 때에 자 무엇을 조심해 주셔라? 부호를 조심해 주셔라. 자, 일단 이렇게 적어 놓고요. 자, 요 셋 중에 누구의 부호를 뒤집을 것인가 그것만 고민을 하시라고요. 자, 결국 모든 평면에 접하는 구는 중심의 x, y, z 좌표뿐만 아니라 반지름까지 다 똑같은 그냥 미정계수 하나짜리 문제가 되죠. 자, 여기에다가 그냥 1,5,4를 대입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이 1,5,4에 무엇을 보셔? 부호를 보셔. 자, 모든 좌표 평면에 접하면은요 얘는 8개 공간 중에 하나에 들어가 계시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구 위에 점이 z 좌표가 전부 다 양수야. 이건 그냥 전부 다 양수로 넘어가지만 나중에 부호가 바뀌시게 되면 저기 있는 243번처럼요 마이너스 3,2,5다. 그러면 얘는 중심의 x좌표도 음수겠구나. 됐어요? 구 위의 점을 보고 중심의 좌표에 부호까지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필수예제 12-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다가 1,5,4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확인 체크 243번 문제는 어디다가 x좌표에다가 이렇게 반대 부호 체크를 해놓고 마이너스 3,2,5를 집어 넣으셔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야지 a 값이 허수가 안 나오신다고. 됐죠? 자, 부호 조심이라고 바로 2번에다가 적어놔. 자, 접하는 평면이 많을수록 미정계수의 개수는 줄어드니까 개이득인 건 맞는데, 자, 그럴수록 우리는 부호를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부호 조심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필수예제 13번. 자, 구평평이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일단 어떤 상황인지 파악부터 좀 해봅시다.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표준형부터 x제곱 마이너스 2x, y제곱 마이너스 4y, z제곱 플러스 2z 하시면 4 넘어가고 1, 4, 1 더해주시면 8, 9, 10.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짜리예요. 보자. 자, 근데 이런 구가 XY 평면하고 만나서 생기는 도형을 찾고 싶다. 자, 내가 계속 XY 평면 하면 XY 평면을 X축처럼 이렇게 그려. 맞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뭐다? 위쪽은 Z좌표가 양수, 아래쪽은 Z좌표가 음수.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구의 중심. 자, 그 중에서도 무슨 좌표겠다? 무슨 좌표? XY 평면 기준으로. 그래. Z좌표가 중요하시겠다. 됐어요? 중심의 Z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구의 중심 어디 있다는 소리야? 아래쪽에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됐어요? 그러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구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자, 구의 중심에서부터 XY 평면까지는 Z좌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한 칸이야.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반지름은 루트 10이니까 이렇게 루트 10 해주시면, 자, 우리는 입체도형 문제를 풀고 있지만 그림은 평면도형 가지고도 해결을 해주실 수가 있다고요. 무슨 고라스? 그럼 결국 요 길이가 3이라는 것까지는 구했는데, 그럼 이 길이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자, 이건 선분이 아니야.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결국 구랑 평면이 만나면 생기는 단면은 원일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원의 반지름이 되시는 거지. 됐어요? 자, 요것만 보실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자, 우리는 구랑 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랑 평면이 만나는 요 원의 반지름을 우리는 지금 구하고 있구나 라는 것만 파악을 해주시면, 도형의 넓이 딱 요 반지름만 알아도 되는 상황이시란 말이에요. 됐죠? 자, 원칙은 똑같아. 내가 계속 지금 공간좌표 문제 풀면서요, 평면 기준으로 선을 그으면 위아래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부호로 구분한다. 계속 똑같이 풀고 있잖아. 됐어요? 이게 구가 되든 점이 되든 내분점이 되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든 항상 기본 원칙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공간 좌표에는 1, 2, 3, 4, 5, 6, 7, 8 번호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X축, Y축, Z축 입체적으로 종이바닥에다가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됐어요? 항상 단면화를 해놓고 고민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됐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 필수예제 14번. 점 P에서 구에 그은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구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4z니까 표준형 만들고 3, 3은 9, 1, 4에 5가 빠졌으니까 반지름은 3인 9겠구나. 그러면 요 9를 기준으로요, 뭐다? 마이너스 1, 2, 3이라는 점이 있다. 요 점에서 9에다가 접선을 긋는다. 굳이 내가 입체도형으로 그릴 필요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접선의 길이는요, 무슨 성질을 이용을 하면? 반지름과 수직하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면 반지름은 얼마였어? 3이었잖아.
중심은 3, 1, 마이너스 2야. 나 무슨 길이도 찾아줄 수 있어? 이 길이도 찾아줄 수 있으시네. 자,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접선의 길이 원의 방정식대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주실 수가 있겠다. 됐죠? 그럼 바로 2번 점과 구 위의 점을 이은 선분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와, 막 대자뷰가 느껴지기 시작한다고요. 점이 있고 구 위의 점을 기준으로 자, 구 위의 점과 연결한 선분 길이의 최대 최소는요. 어떻게 연결해야 최소고 어떻게 연결해야 최대겠니? 중심에서 반지름 뺀 거. 그치. 요 점이랑 누구만 연결해 주시면 돼? 구의 중심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 이거 입체 도형이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됐어요? 중심이랑 연결해 놓고 반지름만큼을 더하면 최대가 되시는 거고 빼면 최소가 되겠다. 구의 방정식이라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다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이 뭐다? Z좌표가 추가된 피타고라스 정리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이 구의 방정식도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기하 과목이요 되게 뜬금없이 하다 말고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이후에도 우리가 원래는 공간 벡터를 공부를 해야지 이 입체도형을 조금 더 원활하게 입체도형, 공간좌표상의 직선은 어떻게 나타내실 거며 평면은 어떻게 방정식으로 나타내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너네 교육과정은 일단 공간 벡터가 빠졌기 때문에 공간 좌표는요 딱 구의 방정식 선에서 끝나. 무슨 소리냐? 우리가 공간 좌표를 배워도요 앞에서 배운 입체 도형들을요 좌표 평면에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소리야. 만약에 너네가 공간 벡터를 배우잖아? 그러면 되게 많은 입체 도형들을 식으로 정리하는 게 가능해지시는데 너네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공간 좌표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공간 도형하고 관련된 도형의 성질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삼수선의 정리, 정사형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좌표 가지고 풀 수 있는 데에는 제약 조건이 되게 많아. 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도형의 관점에서 얘네들을 보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 기하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